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13선, 황색 신호 시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충돌, 사고 사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의 도표를 보도록 하죠. A 차량은 직진 상태, B 차량은 좌회전 상태에서 거의 A 차량과 B 차량의 전면 부위가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색등이지만 A 차량이 보는 신호와 B 차량이 보는 신호가 모두 다 황색등으로 들어와 있는 황색등이 현시된 상태입니다. A 차량의 황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 신호가 끝난 다음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주의 신호가 되는 상태의 황색 신호가 되는 거고요. B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에 황색 신호를 주는 예비 신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보게 되면 사색등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후에 또는 좌회전 신호 직전에 황색 신호가 A 차량과 B 차량이 동시에 황색 신호로 현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A 차량은 직진한 상태이고요, B 차량은 좌회전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A 차량과 B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교차로를 통과하다 보면 황색등을 항상 만나게 되죠. 황색등이 현시되는 시간은 3초입니다. 이 황색등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황색등이 주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황색등에 대한 의미가 정해져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마, 자동차와 우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나 정지선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 등이 현시가 되면 정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황색 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교차로에 들어가면서 정지선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교차로상에 서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그 얘기는 정지선을 넘었다는 거죠. 넘는 순간 황색등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A, B 차량은 주의신호, 결과적으로 A 차량은 주의신호의 황색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비신호인 B 차량은 예비신호, 곧 등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의 황색등으로 의미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A, B 차량은 주의신호와 예비신호인 황색신호에서 A 차량은 늦게 출발한 거고요. B 차량은 미리 출발하는, 선출발하는 무리한 운행으로 양 차량 모두 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에 의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기 항목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A 차량과 B 차량은 황색 신호가 현시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A 차량과 B 차량은 공히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과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A 차량과 B 차량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A 차량 과실 50%, B 차량의 과실 50%, 양쪽 다 거의 같은 기본 과실 비율이 된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 B 차량의 과실은 각각 50%의 기본 과실 비율이나 차량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서 20 내지 30%가 가감된다. 신호 위반의 여부 또 내지는 어느 자동차가 먼저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감된다. 그러나 기본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라고 그러죠.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750조에서 이해 당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과실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가려내는 것을 과실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에 당사가 됐을 때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한테는 적게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분쟁의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에 의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1년에 보험 사고 건수가 우리나라가 350만 건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과실이 각각 다를지언데 이것을 법원에 다 의뢰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생기겠죠. 따라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법원의 과실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재판을 받음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의 합의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가 서로 공유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인정 기준이 이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별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가지고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과실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은요, 우리나라에서 1976년도에 제정돼서 그동안에 8번 정도의 개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2019년도에 좀 크게 개정을 했죠. 그 개정은 그동안에는 모든 교통사고가 100대 빵은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더랬어요.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는 한 100대 빵은 없고 90대 10 정도가 됩니다 라고 보험회사의 이 얘기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서 2019년도에 개정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유형을 만들어 놓고 기본 과실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34개 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는 57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는 96개 유형.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 또는 농기와 부딪히는 사고에 의해서는 쉬운 3개의 유형. 그리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 난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유형을 10개 만들어 놓고 총 250개의 기본 유형을 만들어서 과실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5월 30일 날 개정된 과실 비율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자동차는 직진과 좌회전 할 수 있는 2차로상에서 운행하고 있었고요. B라는 자동차는 직진만 가능한 3차로상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가 A 차량은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진한 상태였더랬어요. 근데 B라는 자동차는 직진만 가능한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예전에는요, B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해서 과실을 크게 주었습니다만은 A 차량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주어서 20대 80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과실 비율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A라는 자동차는 직진이 가능한 곳에서 그냥 직진하는 것인데 B라는 자동차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오는 걸 A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019년 5월 30일 이와 같은 사고는 A 차량은 과실 하나도 없다, 빵이라고 그러죠. 0%. B라는 자동차는 과실 100%. 이와 같이 개정됐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도로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차로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연석이 쭉 있는 것을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그러고요. 이와 같이 연석이 없이 페인트로만 선을 그어놓은 것은 자전거 차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석이 없다 보니까 B라고 하는 자동차가 이와 같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A라고 하는 자전거가 B라는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좀 주의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80대 20이라고 하는 과실을 주었지만 19년도 5월 30일 날 개정되면서 자전거 과실 하나도 없다 0%, B라는 자동차가 자전거 차로에 들어왔다는 잘못으로 100% 과실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1차로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는데 A 차량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죠. 2차로로 그냥 B라는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에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 지시등을 켰느냐 안 켰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일반 도로교통에서 칼치기라고 얘기하죠. 이때도 A라는 차량의 과실이 많다 80%, B라는 차량은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그 위험을 알고 서행 운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20%의 과실을 그동안에 주어왔었습니다만은 2019년 5월 30일 날 개정을 했어요. A라는 자동차 칼치기 100% 과실, B라는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과실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B라는 자동차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점선일 경우에는 앞에서 오는 자동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A라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또 곧바로 들어왔다. 이런 경우 A라는 자동차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돌을 당할 수밖에 없고 B라는 자동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A라는 자동차 과실이 없습니다. B라는 자동차 중앙선을 넘어서 급히 들어오는 칼치기 어떤 분위기겠죠. 따라서 B라는 자동차가 100%의 과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19년도 5월 30일에 개정된 내용 중에 앞서가는 화물 자동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적재하고 운행을 하고 그 적재물이 노면에 차로에 떨어져서 다른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적재물이 떨어져서 뒤따르는 자동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적재물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때에 19년도 5월 30일 개정 이전에는 A라는 자동차가 차간 거리를 충분히만 지켰다고 한다면 적재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고하고 접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화물 자동차 60%의 과실, A라는 자동차 40%의 기본 과실을 주었더랬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물을 관리하지 못한 화물 자동차 책임 100%, A라는 자동차 과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본 과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최근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으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만 조금 한산한 교차로의 분위기 같으면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회전하면서 자동차가 빠져나가면 상당히 원활한 교통이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양보 표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양보해야 되죠. 그런데 A라는 자동차가 진입하면서 B라는 자동차,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면 A라는 자동차 과실 60%, B라는 자동차 과실 40%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5월 30일부로 개정됐죠. A라는 자동차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 80%의 과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동차는 20% 과실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고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예전에 과실 비율을 갖다 준용하면 됩니다만 비슷한 사고이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과실 인정 기준에 의한 기본 과실로 일단 정해놓고 어느 쪽이 더 저울질 해봤을 때 잘못이냐에 따라서 10% 증가, 10% 감소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추는 그런 비율을 과실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